안녕하세요.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어떠하든 다 괜찮습니다. 벗과 지혜와 함께 잠시 마음의 쉼을 누려보세요. 문득 어릴 적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절이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넉넉하지도 않았고, 불편한 일도 많았고, 힘든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그리워지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곁에 계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윤 씨 이야기. 지윤 씨는 63입니다. 어릴 때 집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윤 씨가 4살이 되던 해부터 아버지는 이상한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 앉으면 아버지가 꼭 물으셨습니다. 오늘 착한 일 한 가지 말해봐. 말 못하면 밥 못 먹는다. 어린 지윤 씨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착한 일이 뭐지? 다음 날부터 지윤 씨는 밥을 먹기 위해 하루를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서 쓰레기를 주웠고, 친구에게 사탕을 나눠줬고, 할머니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저녁마다 그걸 말하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먹어라. 그 한마디가 어린 지윤 씨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날은 착한 일 생각하기가 싫었습니다. 왜 꼭 이걸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 날은 억지로 뭔가를 하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다 아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먹어라. 지윤 씨는 어른이 됐습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윤 씨는 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지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아버지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착한 일을 말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던 것. 아버지가 가르치려 하신 건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도울 때 내 마음이 먼저 채워진다는 것. 그 기쁨을 몸으로 익히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지윤 씨는 그 밥상이 그립습니다. 차린 것 없이 소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태석 씨 이야기.
태석 씨는 68입니다. 부모님은 시장통에서 떡집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셨고 밤 늦게까지 떡을 찌셨습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석 씨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에게 항상 존댓말을 쓰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르실 때는 꼭 임자 하고 부르셨고,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하실 때는 하셨어요, 드릴게요 하셨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석 씨는 어릴 때 친구 집에 가서 친구 부모님이 서로 반말하는 걸 보고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우리 집이 특이한 건가? 나중에 태석 씨는 명문대를 나왔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떡집에서 보고 자란 것이 훨씬 더 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태석 씨는 아내와 40년을 살았습니다.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었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태석 씨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는 것,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 어려울 때일수록 더 공손하게 대하는 것. 그게 어디서 왔는지 태석 씨는 압니다. 떡지는 김이 자욱한 새벽, 아버지가 어머니를 임자 하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에서 왔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품격은 말 한마디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부모님은 평생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태석 씨는 그 떡집이 그립습니다. 새벽 찬바람에 김이 피어오르던 그 작은 가게가 승우 씨 이야기. 승우 씨는 65입니다. 어머니는 승우 씨가 어릴 때부터 신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30대부터 투석을 받으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을 오가셨습니다. 승우 씨는 어릴 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참 불행하다. 친구들 어머니는 건강하고 활발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늘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승우 씨 기억 속의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늘 밝으셨습니다. 투석을 받으러 가는 날 아침, 버스를 기다리며 길가를 걷다가 어머니가 승우 씨 손을 잡고 멈추셨습니다. 승우야, 저기 봐봐. 담벼락 틈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참 예쁘지? 승우 씨는 어릴 때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꽃이 예쁘다고 하시는 어머니가. 아버지는 말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새벽에 자식들 도시락을 직접 싸주시고
낮에는 고된 일을 하셨고 저녁에는 어머니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투석 후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면 아버지는 그냥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승우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는 그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 일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서서히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옆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아프신 몸으로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담벼락의 꽃, 하늘의 구름, 바람의 냄새. 승우 씨는 지금도 길을 걷다가 작은 꽃을 보면 발걸음이 멈춥니다. 어머니, 여기도 피었네요. 그리고 그 순간 병원 가는 길에 손을 잡아주시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승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이 불행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묵묵한 사랑과 어머니가 보여주신 맑은 눈이 있었기에 그 시절이 오히려 찬란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4살짜리 아이에게 착한 일 하나를 말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신 아버지를 만났고, 떡집 새벽 찬바람 속에서도 서로에게 존댓말을 잃지 않으셨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으로 병원 가는 길에도 담벼락에 꽃을 먼저 보여주신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 분 모두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합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불편했는데 그래도 그 시절이 그리운 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 시절이 따뜻했습니다. 혹시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시나요?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은 보이시나요? 그 마음이 드신다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 겁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 오늘 밤 부모님이 그리우시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압니다. 제가 행복했던 이유가 부모님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더 그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비슷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억하는 주변의 벗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늘 곁에 있는 벗처럼 벗과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